레밍, 한국말로 나그네주라고 불리는 쥐과에 속하는 포유류로서 집단적으로 물속에 뛰어들어 익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군중 심리를 뜻할 때 비유가 되는 동물인데요. 한국인들이 이런 레밍과 같아서 누가 통치해도 잘 따를 것이라는 말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위컴 전 한미연합 사령관이죠. 존 위컴 전 사령관은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군에서 전역 후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던 시절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1953년 한미동맹 체결 이후 한미동맹을 피로써 맺어진 혈맹이라고 강조하던 미국이 한국인들을 도찌라고 비하하다니 미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우방이 맞을까요? 미국은 5.18 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무렵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들 특수부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부대의 동향을 한미연합사에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는 군작전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의 경우 1994년 반환받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부대 이동과 작전이 있었고 이를 승인해준 것이 미국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7년 미국의 팀 셔록 기자가 세상에 폭로한 5.18 당시 미국 국무성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 기록인 체로키 파일과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내용이 담긴 닉플랜 메모에서도 미국은 광주의 참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를 침묵하고 묵인한 방조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조자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시민들을 직접 학살하려 했던 공모자입니다.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의 본래 작전 날짜는 5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이틀 정도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하여 미뤄진 것이었는데 이를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실패할 경우 직접 진압을 위하여 필리핀에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 코럴15를 한국 작전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까지의 이동 시간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5.18 이후에도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 후 첫 방미 인사로 전두환을 초청하여 전두환과 신군부 정권의 국제적인 정당성과 입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게는 신군부의 잔인무도한 학살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도시 한복판에서 대량 살상 생화학무기 실험을 버젓이하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국민열세를 강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이 어느새 90을 넘긴 시점에서 5월의 진실을 아는 이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5월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 그 길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이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군부와 함께 광주시민 학살에 가담한 공범이며 역사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죄인입니다.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5.18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무고한 국민들이 공권력과 독재의 야욕에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역사 바로세우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